원주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120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500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업체가 파산 위기에 내몰리면서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이어지자 신규 아파트 공급을 아예 제한하자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좁고 노후화된 강원도청사 신축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속초와 고성 지역 산림복구 작업이 5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산불 전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원주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항의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임대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업체에 화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칫 업체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수백 세대의 임대 사업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원주시 관설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박모 씨. 박 씨는 최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계획했지만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2달 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생겨서 사실 이사를 가야 돼서 생각을 하고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놨어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주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매가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됐지만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3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일부 세대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원주 청솔 아파트에만 500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9월 현재 120가구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현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의 일환인 화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의란 기업이 파산 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입니다.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임의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어떤 인터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졸지에 전세 세입자 수백 세대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대사업체가 파산할 경우 은행권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마저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행권 채무를 빼고 나면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내셨던 보증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를 하셔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는 못 받은 부분은 이 채무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과 함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00%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게 임대인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동의 절차가 없어져서 임차인이 그냥 가입해도 되는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현재 원주 해당 아파트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주민비상대책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500세대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급 과잉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시장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지자체들은 신규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아파트 인허가 승인이 줄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7,400세대가 넘습니다. 지난 2017년 2,800세대에서 불과 2년 만에 2.5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며 시장 혼란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신규 승인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해 사업 검증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공급을 막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2차 제한은 신규는 이전 그분들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신규 사업은 다 제한되는 거죠. 미분양 기호를 일단 고시가 되면은 주택보증공사에서 예비 심사를 일단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지자체의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승인이 이미 줄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 승인을 제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인구 유입 등으로 수요가 생겨 기존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 유입이 좀 돼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양도세를 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나. 강릉시 의회 간담회와 강릉시 도시기획위원회에서도 신규 공급을 무조건 제한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규 공급이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이를 다 같이 막아버리는 건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는 대규모 신규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었는데요. 현재는 신규 아파트 승인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또 수요가 있는 곳인데도 신규 공급이 끊기면 이 지역 다른 아파트 값이 더 오르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지역이니까 여기 1년 반 여기. 여기는 들어오면 이건 다 그냥 바로 완판이 된다고. 그래 이걸 내살 못하는 거지. 도내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시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 SRF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9일 원주시청 앞에서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삭발식에서 원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밀실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5만 원주 시민의 시장으로서 건축 허가 발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건립 포기는 작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쇼였습니까? 또 시의회에서도 원주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삭발식 직후 원주시장을 찾아가 항의 방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1% 인상된 1,1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것으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 정도가 적용 대상입니다. (60년) 된 강원도청 청사이전 논의가 공론화됐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도청 청사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갈등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7년 춘천시 중앙로 1번지에 지어진 강원도청 청사. 건립된 지 60년이 지나 건물 곳곳에 금이 가거나 외벽이 떨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공무원의 80% 이상이 안전과 편의성,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9일 춘천에서 열린 청사 신축 관련 포럼에서도 안전진단 부적합 판정과 붕괴 우려 등을 이유로 도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건물이 제일 낡고 제일 옹색입니다.
현 건물은 복도식으로 쌓아 올리다 보니까는 강도 한 5점 정도의 5도 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이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도청 청사는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협소할 뿐 아니라 낡고 노후화에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신축 지역은 춘천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가 도청 신청사의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원주시 번영에도 19일 기자회견을 하고 무조건적인 춘천 내 신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이전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원도청 이전 문제는 100년 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강원도 전역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강원도민 전체가 균등하게 이익이 되고 강원도 발전이 계기가 되는 그런 방법이 도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반면 같은 날 김진태 국회의원과 일부 춘천시 의원들은 국가적 특혜가 집중된 원주 지역에서 도청 이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0년 넘게 수보도시의 역할을 해온 춘천시에서 청사를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도청 이전 요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원주가 지금처럼 발전하고 있는 것은 2005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동시 선정이 있었습니다. 도청이 춘천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춘천 지역 내 청사 이전을 전제로 도청사 신축 계획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또 강원연구원에 도청사 신축 관련 TF팀을 구성해 신축 현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4월 속초와 고성 지역을 휩쓴 불로 산림 1,2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 5개월 만에 산림청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산불 전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개월 전 산불이 휩쓸고 간 고성 토성면 이능리 일대. 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 보니 허허벌판 흙만 남았습니다. 민둥산이 돼버린 산불 피해지에서 산림청이 생태보건의 숲 조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림청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고성 산불 피해지 일대에 소나무와 3번나무 등 나무 3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국유지에는 이전 식생과 같은 소나무를 심었지만 사유지 경계 부분에는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해 불에 강한 마가목과 3번나무를 심은 겁니다.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총 700억 원을 들여 강원도 5개 시군 2,400헥타르 산림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반적인 산불 대응 체계 점검에도 나섭니다. 강원 산불 대응 시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대응 체계를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복구 계획도 10월 정도까지 해서 종합적인 지금 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개인 소유인 사유림에도 산림 복구 작업이 진행됩니다. 실제 산불로 피해를 본 면적 가운데 90% 정도가 사유림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도 힘을 보탭니다. 고성군은 개별적인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 긴급 벌채와 함께 인공 조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유림 약 한 850헥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올해 한 700헥타 정도를 벌채를 하고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 한 50헥타를 경관수 조림을 할 계획인데요. 인공 보건 조림, 직접 우리가 조림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3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산림 생태복원의 첫 삽.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자라 울창한 숲으로 복원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양양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19일 양양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설악산 5세 케이블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음 주 중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환경부 조치에 대항하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설악산 산불 진화와 환경 정화 활동에 불참하고 설악산 탐방객 산악 구조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산림 일자리 사업에 정작 지역 주민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속초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0건의 산림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64명 가운데 속초 주민은 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는 속초가 아닌 고성과 양양 소재 업체로 나타났고 인건비 총 약 11억 원 가운데 속초 시민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500여만 원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강정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 주민 고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강릉진보 연석회의가 19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강릉진보 연석회의는 앞으로 지역 내 환경과 문화, 복지, 경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색이 강한 강릉 지역 정치 지형 변화를 위해 참여 정당들이 정치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진보 연석회의에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등 강릉 지역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강릉시민행동, 강릉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양양군이 19일부터 24시간 긴급 비상체계에 돌입합니다. 양양군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 방역대책본부를 마련하고 현남면 지경리 일대에 24시간 통제초소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항원 유입 가능성이 높은 2개 농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소규모 돼지 사육농가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연기됐던 2019 춘천 레저대회 일부 경기 종목이 다시 열립니다. 대회 조직위는 춘천 레저대회 종목 중 액션 스포츠와 수상스키, 그란폰도 경기를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저대회 대표 종목인 액션 스포츠와 수상스키는 각 경기장에서 21일 예선전을 거쳐 22일 결승전이 열립니다. 자전거 마니아들의 축제인 그란폰도는 21일 송암 스포츠타운을 출발해 의암호를 거쳐 화천 8호호에 돌아오는 119km 코스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져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강원도, 특히 영동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에 이어 또다시 가을 태풍이 올라오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15도, 강릉 16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강릉 24도, 원주와 속초 23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많은 양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서 지역 비가 온 후에는 늦더위도 없겠습니다. 영동 지역 일요일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걸로 예상되는 영동 지역은 계속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